안녕하세요. 하루정경입니다. 오늘은 수험생의 필수적인 마인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. 수험생의 필수적 마인드가 뭘까요? 합격하려면 가져야 하는 필수적인 생각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. 이 시험이라는 것이 혼자 그냥 공부하면 돼요. 그런데 막상 공부를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. 시험이라는 것이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혼자 싸우는 건데 나를 향해서 막 스트레스가 몰려옵니다. 그것이 뭐냐면 나의 길을 눌러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. 첫째,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눌러요. 다른 수험생들, 그러니까 자꾸 다른 수험생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. 뭐 경쟁률은 어떻게 됐고, 또 뭐 다른 준비하는 나의 경쟁자들은 공부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, 이렇게 책을 많이 봤는데, 그것들이 나를 향해서 이 스트레스로 이 나의 길을 눌러버리는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가 책 자체가 나의 길을 눌러버립니다. 그 책이 어떻게 나의 길을 눌러버리느냐? 아니, 책은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. 뭐 그냥 무생물이에요. 무생물인데, 아니 희한하게 그 책만 펼치려면 그 책이 나의 길을 막 그냥 스트레스, 내 길을, 내 존재 가치를 그냥 짜부러뜨려 버립니다. 그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? 여러분, 첫째는요, 뭐 여러분 다 알고 계신 내용일 수도 있어요. 근데 첫째는 이 책이 나에게 주는 스트레스, 책이 나를 눌러버리려고 하는 것은요, 암기로 극복하셔야 됩니다. 여러분, 수험은 곧 암기예요. 내가 어떤 수험 공부를 하려고 한다, 내가 지금부터 암기 시작한다 라고는 말과 똑같습니다. 암기의 시작이 곧 수험의 시작입니다.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. 아니 그냥 뭐 요행으로, 편법으로, 뭐 잡기술로 그냥 암기로 어떻게 합격하려고 그러느냐. 이해가 먼저지. 이해는 당연히 돼야 되는 것이고요. 아니, 시험장 가려고 하면서, 시험 보려고 하면서, 내 인생을 결정짓는 시험 보러 가려고 하면서 이해도 안 하고 시험 보러 갑니까? 이해는 기본이고요. 이해 더해서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. 여러분, 이해가 암기를 돕고요, 암기가 또 이해를 돕습니다. 그래서 암기는 늘상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. 어떤 분들은 암기를 뒤로 밀어놨다가, 또 어떤 분들은 아예 암기보다는 그냥 이해 위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, 암기가 분명히 이해를 돕고 이해가 또 암기를 돕고,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이해와 함께 이 암기를 해 나가셔야 된다. 그래서 저는 수험 생활의 시작은 곧 암기다. 돌려서 얘기하면, 어떤 수험의 강사가 된다는 것은 곧 그 수험생들한테 암기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. 암기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다,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요, 제가 올해 이제 강의를 하면서 암기를 좀 많이 넣습니다. 근데 이제 그걸 굉장히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, 또 그냥 뭐 다짜고짜 암기냐 이렇게 또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, 거기에는 이제 또 뭐 암기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올해 처음 강의를 하니까 조금 이제 버벅대고 좀 미흡한 구석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셨던 부분도 있을 겁니다. 그러나 어쨌든 저는 암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요, 그 암기를 더 발전시켜야 하고, 또 저도 역시 더 발전시켜서 매해 업그레이드 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수험생은 그 암기 혼자 하시건, 근데 혼자 하시기가 굉장히 힘드시니까 혼자 모든 암기를 막 따려고 고민하려고 하시면 엄청 고통스럽거든요. 근데 강사가 이 암기를 딴 거를 뽑아서 그거 플러스해서 자기만의 또 암기를 조금만 더 곁들이시면 아주 뭐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. 그래서 암기로 이 교과서가 나를 눌러버리려고 하는 그거를 내가 반대로 눌려버려야 한다.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또 하나가, 다른 수험생들이 나한테 길을 눌러버리는 그걸 막아야 됩니다. 그걸 어떻게 막아야 되냐면요, 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.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. 제가 이제 행시 2차 떨어지고, 그 다음에 행시 1차부터 졸다가 커트라인으로 나가 떨어졌어요. 커트라인 한 개 부족해서.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경간부 시험 봐서 이제 운 좋게 다음에 경간부 시험 봐서 합격해서 들어왔는데, 제가 이제 초임이 경기청 남양주경찰서입니다. 남양주경찰서 그때 당시에 이제 조사계, 지금은 경제수사팀이죠. 조사계 경제수사팀 수사관으로 첫 발령을 받아서
4월 달에 발령 받아서 이제 그 해 쭉, 그 다음에 그 다음 해 10월 달까지 이제 근무를 했어요. 한 1년 6개월 이제 근무를 했죠. 그 10월 달에, 남양주경찰서에서 가장 한가한 파출소장으로 발령이 났어요. 그래서, 경제수사팀, 조사기의 경제수사팀, 수사관으로 근무를 하다가, 파출소장 발령을 받았는데, 10월 달에 딱 나갔는데,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. 10월 28일 날 저한테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. 선배가 저를 찾아왔는데,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밥을 먹으면서 어떤 얘기를 하다가 그 선배가 저한테 우연히, 야, 너 행시 한번 다시 한번 해봐, 딱 이 말을 하는데, 원래 이제 그런 말이 이제 귀에 잘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? 근데 그날은 딱 제 입에서 그냥, 그럴까요? 딱 그 말이 그냥 튀어나왔어요.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그 말이 계속 맴드는 거예요. 제가 그래서 그 다음날 준비하기로 이제 맹세를 합니다. 예, 다짐을 해요. 그때가 이제 10월 28일 날 선배를 만났으니까 10월 29일이 되겠죠. 그러면 그 다음에 행시가 2월 말인가 3월 초에 있었거든요. 그러면 이제 11월, 12월, 1월, 2월, 한 4달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?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, 그래서 한 2, 3일 안에 제가 이제, 신림동 가서 책을 쫙 사가지고 왔어요. 근데 사가지고 왔는데,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. 이게 행시 1차에 영어가 있었어요, 그때. 영어 이제 필기 시험으로 있었는데, 5과목인데, 뭐 영어, 헌법, 국사, 그때 행정법, 행정학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, 영어가 있는데, 제가 늘상 이제, 제가 이제 1차 졸다가 커트라인으로, 어쨌든, 커트라인 한 개 부족해서 이제 나가 떨어질, 그때 하고, 그 다음에 한 3년 정도를 지금, 그 공부를 안 했잖아요. 그렇죠. 3년 넘게 이제 그 공부를 안 하다가 다시 시작하는데, 가장 걸린 게 영어더라고요. 뭐냐면 나머지 4과목을 풀로 때려야 되는데,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영어를 때려야 되잖아요. 근데 남은 기간은 4달밖에 안 남았어요. 근데 뭐 제가 뭐 영어를 뭐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고, 그냥 뭐 60점, 그때 당시 60점에서 65점 정도 방어하는 수준, 뭐 나쁜 점수는 아니었습니다. 그냥 선방하는 수준이었거든요. 그냥 보통 중상 정도 되는 실력이었어요.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전에 행시만 전적으로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. 하루에 한 2시간에서 4시간 사이를 영어를 매일 해주는 겁니다. 그러니까 매일 영어를 한 뭐 2-3시간, 서너 시간을 매일 해주면서 다른 공부를 해서 다른 과목, 4과목을 했었던 거죠. 그렇게 행시 1차를 준비했었는데, 그때는 그렇게 준비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다른 4과목을 하려면 이 영어는 하루에 30분밖에 할 시간이 없다. 딱 이제 그게 나오더라고. 왜냐면 또 이제 근무도 해야 되니까. 근무하면서, 물론 이제 가장, 뭐,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때 막 근무 시간에도 막 했어요. 뭐, 이제 뭐 굉장히 우리 이제 동료분들께 죄송하고 또 감사하고 이제 그런 말인데, 그때는 또, 또 좀 어느 정도 좀 허용도 됐었고, 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. 그러나 어쨌든 근무 시간에도 좀 펴서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데, 그래도 남은 시간이 너무 적어서 또 막, 뭐 회의하는 시간도 있고, 뭐 또 어떤 사건 나면 또 나가봐야 되는 것도 있고, 또 이제 본서 경찰서에 또 출석, 나가봐야 하는 때도 있고, 막 그래서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적은 시간 안에 영어를 어떻게든 때우고 가야 되는데, 그 영어를 하루에 30분밖에 시간이 안 날 것 같더라고요. 그러면 그 하루에 30분만 공부해서, 전에 뭐 전업으로 공부할 때는 2-3시간, 서너 시간 공부해서 60점, 65점을 방어했는데, 하루에 30분씩 공부해서 60점, 65점을 맞을 수 있을까? 그렇게 해서 전에 그렇게 열심히 했어도 커트라인 한 개 차이로 나가 떨어졌는데 붙을 수 있을까? 이 생각을 하다가 제가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, 야, 오연웅이 네가 영어를 60점, 65점 맞아. 뭐 이게 나쁜 점수는 아닌데, 근데 어떤 사람은 85점, 90점을 맞아. 그러면 야, 그 사람은 뭐 태어나면서부터 뭐 미국인으로 태어났니? 다 너하고 똑같은 한국 사람 아니야?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음먹기로 했습니다. 제가 하루에 비록 30분을 공부를 하지만, 영어 공부를 옛날에는 뭐 전업으로 공부할 때는 뭐 하루에 2-3시간, 서너 시간씩 때렸지만, 지금은 30분, 뭐 한 3년 그 공부 안 했어도 30분씩만 공부를 하는데,
반드시 영어 점수를 올리겠다. 네가 올릴 수 있다. 라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 마음만 먹고 그냥 했습니다. 그러니까 뭐 하루에 30분 영어를 공부하고, 근데 나머지 과목을 공부하는데 그 30분 공부를 할 때 내가 반드시 영어 점수를 올리겠다.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어요. 했는데 그리고 뭐 중간에 뭐 모의고사 볼 시간도 없고, 뭐 여러분 제가 점수가 얼마나 나왔을까요? 제가 진짜 제가 뭐 추워도 거짓말 안 보태고 그때 제가 90점에서 하나 더 맞았나 하나 덜 맞았나 그랬어요, 여러분. 그러니까 옛날 그냥 전업으로 할 때보다 한 20점 이상을 맞아버린 거예요. 제가 그래서 제가 그 행시 1차 끝나고 제가 바로 그 4월 달에 결혼을 했어요. 제가 4월 5일 날 제가 결혼을 했는데, 그러니까 2월 말인가 3월 초인가 행시 1차를 보고 4월 5일 날 결혼을 했는데, 결혼할 때 제가 이미 행시 1차 붙은 거 알고 있었죠. 물론 이제 뭐 제가 뭐 누구한테 얘기는 안 했죠. 발표할 때까지 얘기는 안 했지만, 뭐 발표를 이제 4월 말에 발표했는데 1차 발표를 제가 누구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, 우리 뭐 와이프한테도 얘기는 안 했지만 붙은지 알고 있었어요. 아니 영어가 20 몇 점이 더 맞았는데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.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, 여러분 이제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 승진 시험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. 또 이제 경찰 간부부생 시험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, 또 순경 공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의 경쟁자들하고 사실은 싸우는 거고, 나 혼자 공부를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경쟁자랑 싸우는 거예요. 그런데 그 경쟁자들의 어떤 뭐 학벌, 실력, 공부량, 공부 기간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짓눌려 버리거든요. 그런데 수험생의 가장 1번 생각이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, 내가 서울대 나온 사람을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왜냐, 여러분 사람이란 것이 엄청난 가능성의 동물입니다. 서울대 나온 사람은 어떻게 서울대 들어갔죠?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해서 들어간 거예요. 내가 왜 서울대를 못 갔죠?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하지 않아서 서울대를 못 간 겁니다. 내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했다면 서울대 갈 수 있는 거예요. 여러분 그것이 역사가 얘기해 주는 겁니다. 아니 누구는 공부 해도 못 가고, 누구는 뭐 태어날 때부터 서울대고, 태어날 때부터 서울대가 정해진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계급사회죠. 이 사람이 등급이 나눠져 있는 것이 않습니까? 인류의 역사가 사람은 그렇게 등급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? 인류의 역사가 그거를 증명해 줍니다.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면 서울대 나온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. 내가 열심히 했으면 서울대를 갈 수 있었고, 내가 지금 열심히 하면 서울대 나온 사람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, 그것을 믿으시고 스스로한테 그런 정신을 심어 주셔야 됩니다. 내가 시험 공부를 한다, 서울대 나온 사람하고 싸워야 됩니다. 이겨야 돼요. 이길 수 있으니까 내가 준비를 하는 것이지, 이길 수 없다고 생각되면 그만두셔야죠. 승진시험을 준비하신다, 동료들이랑 싸워야 됩니다. 특히 뭐 경감 승진시험을 준비하시려면 경찰대 출신, 간부부생 출신하고 싸워야 됩니다. 근데 그것이 저 사람들은 처음부터 경찰대 갈 운명, 뭐 간부부생 될 운명, 나는 순경의 운명. 여러분 인류가, 이 역사가, 조물주가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. 내가 공부를 하지 않아서 서울대를 못 간 것 뿐이지, 내가 젊었을 때 직장에 들어올 때 간부부생 시험을 보지 않아서 못된 것 뿐이지, 이런 생각을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. 이것이 수험생의 가장 기본이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여러분 수험이라는 것은 합격하려고 준비하는 것입니다. 합격하려면 경쟁자를 이겨야 됩니다. 그 경쟁자가 시험 준비할 때부터 계속 나를 억누릅니다. 그 억누르는 것을 어떻게 극복하셔야 되느냐, 내가 저 사람을 이길 수, 내가 내 경쟁자를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, 그런 신념을 확실히 가지시고 이 시험 공부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 하여튼 어차피 수험에 들어왔다면 최선을 다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셔야 합니다. 냉정한 잔인한 세상입니다. 이 시험이라는 것이. 내가 태어날 때부터 서울대에 갈 수 있는 운명이었다. 지금 서울대생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운명이다라는 것을
믿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서 시험 공부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